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필을 읽어주는 자매지 초경자 마술사입니다.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해민. 나만의 소확행. 욜로가 가고 소확행이 왔어요. 젊은 분들에게 요즘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느냐 물으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한 번뿐인 인생 지금을 즐기자라는 욜로 트렌드가 과도한 소비로 연결되니 결국에는 생활이 어렵게 되어 이제는 소확행으로 전환되었단다. 소확행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뜻으로 무라카미 하루키의 랑겔 한서섬의 오후라는 글에서 처음 등장한다. 하루키는 막 구운 따끈한 빵을 손으로 뜯어 먹는 것, 오이에 햇빛이 나뭇잎 그림자를 그리는 걸 바라보며 브람스의 실내악을 듣는 것,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넣은 속옷이 잔뜩 쌓여있는 것 등으로 소확행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기존에는 행복을 먼 미래에나 도달할 수 있는 큰 목표의 성취 이유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소확행은 지금 현재 삶 속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작고도 확실한 행복에 집중하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소확행을 추구하는 시대의 도래가 반갑다. 무엇보다도 과거 산업화 시대를 산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던 획일화된 행복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하면서도 개별적인 행복의 기준을 세운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이전에는 무엇이 행복인지 개인이 정했다기보다는 사회가 이러이러한 것을 욕망하라고 결정하고 주입했다는 생각이 든다.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월급 많이 주는 큰 회사에 취직한 후 결혼해서 아이들 가르치며 아파트 평수를 넓혀갈수록 행복이 온다고 말이다. 하지만 소확행은 행복의 기준을 사회가 아닌 개개인이 정하라고 권한다. 그래서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난 행복들이 무한하게 생겨날 수 있다. 소확행을 찾는 요즘 세대는 그렇게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죽기 살기로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어찌 보면 지금 주어진 자기 삶을 제대로 감상할 줄 아는 태도에 달려있다고 여기는 듯하다. 최근에 읽은 책 조그맣게 살 거야 에서 바람의 한기와 공기의 온도, 나뭇잎의 색깔, 시시때때로 미묘하게 변하는 길거리의 풍경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다. 천천히 걷고 느리게 생각하다 보면 말수는 줄어들지만 웃을 일은 더 많아진다는 문장을 만났다. 행복은 집이나 자동차 같이 비싸고 갖기 어려운 대상들을 소유하고 나서 느끼는 감정이 아닌 지금 현재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온전히 썼는지 자인의 변화를 감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스스로에게 보유했는지에 달려있다. 물론 꿈꾸던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는 것, 결혼을 하고 내 집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한 행복이다. 살면서 그 목표들을 이루었을 때 오는 성취감과 만족은 매우 클 것이다. 다만 그것만이 행복이라면 인생 대부분의 시간이 행복을 위해 달리는 시간, 애쓰는 시간으로 소비되고 만다. 또한 목표가 이루어졌다 해도 또 다른 목표가 기다리고 있기에 항상 부족하고 항상 바쁘다. 설상가상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동안의 노력이 무의미해지고 인생을 낭비한 것이 되고 만다. 하지만 소확행은 장기간의 노력 끝에 큰 행복을 강하게 한번 느끼는 것이 아닌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처럼 일상적으로 자주 느낄 수 있는 것이니 이 얼마나 좋고 감사한가. 나의 소확행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어렵지 않게 몇 가지가 떠올랐다. 우선 차를 마시며 좋아하는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을 듣는 시간이 큰 휴식이자 행복이다. 특히 정기현 씨가 진행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이나 강민석 씨가 울림 라디오 앱을 통해 전하는 소울 케이크를 즐겨 듣는다. 진행자의 친절한 소개와 함께 좋은 새로운 음악을 만나게 되면 우연히 길에서 보물을 주운 듯 엄청난 마음 부자가 된다. 더불어 나만의 케렌시아, 쉼의 공간인 삼천공원을 걸을 때도 참 행복하다. 내 처소와 가까운 이 공원 안에는
5그루 나무 아래에 물소리를 들으며 쉴 수 있는 작은 벤치가 하나 있다. 그곳에 잠시 앉아 햇빛에 반짝이는 나뭇잎을 바라보며 새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마음은 지극한 평화에 가닿는다. 특히 마음이 복잡할 때 자연 풍광을 보면서 걷거나 벤치에 앉아 잠시 명상을 하면 피아노가 조율이 되든 내 마음이 리셋되는 느낌을 받는다. 서점에서 새로운 책 몇 권을 골라 여유롭게 펼쳐보는 시간도 내겐 큰 행복이다. 책은 내가 몰랐던 새로운 세상으로 여행을 떠나게 해준다. 간접 경험이지만 견문도 넓어지고 생각도 깊어져 우연히 좋은 책을 만나면 가슴이 설렌다. 또한 한 달에 한 번씩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도 나에게는 중요한 소확행이다. 나를 성녀나 책을 내는 작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한 인간으로 봐주는 친구들과의 따뜻한 만남은 삶이 뜬지는 예기치 못한 커브볼을 맞고도 담담히 버티게 해주는 큰 힘이 된다. 괴테가 그랬던가. 신선한 공기와 빛나는 태양, 맑은 물, 친구들의 사랑만 있다면 삶을 낙담할 이유가 없다고 말이다. 나이가 들수록 괴테의 말이 마음에 와닿는다. 길을 걷다가 콧가를 스치는 라일락 향기, 미세먼지 없이 선명히 보이는 남산 모습, 라디오에서 나오는 처음 듣는 좋은 음악, 앉아서 책을 볼 수 있게 해준 서점 의자, 생각하고 있던 친구에게 온 안부 문자, 하루 일정이 일찍 끝나 모처럼 생긴 여유. 여러분은 언제 소소한 행복을 느끼세요? 행복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감상의 개념으로 본다면 소유할 수 없는 자연의 아름다움, 친구와의 우정, 내 아이의 웃음소리, 음악에 선물하는 편안함, 내가 응원하는 스포츠팀 우승이 다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 하더라도 그들의 행복 역시 우리가 말하는 소확행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삶을 감상할 줄 아는 태도를 갖추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좋고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반대로 여유가 없으면 빡복음, 공유, 이효리가 앞에 있어도 거저 내 길을 막는 장애물인 줄로만 알고 못 알아보고 지나칩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마음을 두는지에 따라 마음 상태가 결정됩니다. 아름다운 봄꽃에 마음을 두면 마음이 밝고 아름다워지지만 부정적인 대상에 자꾸 마음을 두면 마음이 어둡게 변해요. 그러니 내 마음을 두는 대상을 신중하게 잘 고르세요. 벚꽃이 활짝 핀 길을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이문세 노래를 들으며 천천히 걸었다. 마치 내가 영화 장면 속에 들어와 있는 것만 같았다. 꽃과 음악의 조화가 너무도 환상적이었다. 우리는 삶을 두 가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 중심의 삶이고 다른 하나는 존재 중심의 삶입니다. 행위 중심의 삶은 큰 뭔가를 이뤄냈을 때야 비로소 내 삶의 가치가 생긴다고 보는 반면 존재 중심의 삶은 내 존재 자체가 이미 성스럽고 지혜롭고 우주와 연결된 사랑 속에 있다고 봅니다. 행위 중심의 삶은 행복을 먼 미래에서 찾으려 하지만 존재 중심의 삶은 존재 자체가 주는 느낌에서 찾습니다. 연결감에서 오는 행복이나 치유, 평화, 사랑도 행위 중심이 아닌 존재 중심으로 살 때 일어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 몸이 어떤 느낌인지 살펴보세요. 숨이 깊어질수록 몸 안의 모든 긴장은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편안함과 상쾌함, 깨어있음, 열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숨을 깊이 느끼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어떤 상황이 와도 중심을 잃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너무도 원하면 그 원하는 마음 에너지 때문에 부자연스럽고 긴장하고 정체될 수 있어요. 결과를 하늘에 맡기고 편안하게 숨 한번 크게 쉬고 웃어봐요. 성녀 세계에서 다른 성녀에게 할 수 있는 찬사 중 하나, 저 스님 한 생각 크게 쉬었어. 붙잡지 않고 쉬는 것, 내려놓는 것이 가장 어렵다. 생각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내가 일부러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천명은 오늘 날씨에 감사합니다. 내 몸이 아프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여유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좋은 음악을 듣고 책을 읽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밝으면서도 평온한 기운이 담겨 있어요. 밝고 평온한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생각은 없이 고요하지만 깨어있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감사함을 자주 느끼는 사람이 명상도 잘해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무리를 하지 않고 무리를 하지 않으면 건강을 해치지 않고 건강이 돌아오면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면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낀다. 부와 물질을 내 인생의 최종 목표로 삼으면 잘못하면 가진 것은 많은데 아주 외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쌓은 부를 잘 순환시키지 않으면 가까운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나 내 몸에 병이 생기거나 나를 믿지 못해 깃들 사람 하나 없이 생을 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누면서 순환시키며 건강하게 살아요. 행복의 척도는 얼마나 성공했느냐기보다는 밤에 숙면을 충분히 취했는가에 있다. 성공하고도 밤에 잠 못 자는 불행한 분들이 세상에는 놀랍게도 많다.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머릿속 걱정들을 정리해 보기. 걱정이 많아서 잠을 못 주무신다면 15분 동안만 집중해서 모든 걱정을 종이에 한번 적어보세요. 머릿속이 정리가 되면서 마음이 편해져요. 2. 감사한 일 3가지 찾아보기. 하루의 끝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감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습니다. 3.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 듣기. 블루라이트가 나오는 핸드폰이나 텔레비전은 숙면 호르몬 멜라토닌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4. 형광등보단 은은한 조명 켜기. 잠자기 2시간 전부터 조도를 낮춰놓으면 몸이 잠을 잘 준비를 합니다. 5. 술 안 마시기. 술을 마시면 자다가 새벽에 깨서 다시 깊은 잠에 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6. 샤워는 따뜻하게 잠들기 90분 전에 하기. 따뜻하게 이완된 몸이 식으면서 잠에 쉽게 들게 합니다. 7. 방 온도는 약간 차갑게 하기. 공기가 더우면 숙면을 방해합니다. 하루에 6시간 자는 것과 7시간 자는 것에도 몸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1시간을 적게 자면 과식할 확률이 높아지고 우울감을 더 쉽게 느끼며 집중력이 떨어져 인간관계를 잘 못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 내일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어요. 수면이 부족하신 분은 쉬는 날에 몰아서 자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하신 분은 쉬는 날이라도 충분히 주무세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자꾸 다른 것을 더 원하면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받아들임을 통해 마음이 소란스럽지 않고 평화로울 때 느끼기 때문입니다. 큰 성공은 그만큼 깊은 고난의 그림자를 들여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마음고생을 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각자가 감내할 수 있을 만큼의 목표를 세우세요. 넘치는 욕심은 설령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본인의 건강도 해치고 가까운 관계도 멀어지게 만들고 자기 시간도 없어져요. 많은 사람은 기분 좋게 흥분된 상태를 행복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흥분된 상태 안에는 평화로움이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평화로움에 기반합니다. 틱나탄 스님. 세상을 사랑할 수는 있어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우주의 시간으로 보면 집이나 차, 옷 같은 것도 아주 잠깐 빌려 쓰는 것이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그저 사랑하고 감사해야 하면 잠시지만 누리세요. 내가 지금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면 인생은 결핍이 되지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면 인생은 감사함이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는 풍요로운 곳이지만 탐욕을 위해서는 궁핍한 곳입니다. 마하트마 간디.